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저에게는 요리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업이자 또 가장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으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해요. 제가 요리를 이토록 좋아하게 된 건 어린 시절의 제 성장 배경도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다만 저하고는 거의 왕래가 없이 살아와서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셨고요. 그 후 엄마, 외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살 때 엄마는 재혼을 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키우기로 하고요. 아빠도 진작에 재혼을 해서 가정과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엄마까지도 재혼을 하면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거였죠. 외할머니는 엄마를 이해해 주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의 선택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라는 사실은 저를 주눅들게 했고 늘 우울하고 외로운 마음을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를 끝까지 잘 키워주신 외할머니에겐 아직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외할머니는 저를 키우셔야 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을 계속 하셔야 했어요. 저는 그런 외할머니를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저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외할머니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제가 말을 잘 듣고 외할머니를 도와야 이 집에서 버림받지 않겠다는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한창 부모님 밑에서 떼쓰고 어리광 부릴 나이였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학교 갔다 오면 청소해놓고 쌀 씻어서 앉혀놓고 세탁기도 돌리고 그랬어요. 좀 더 크고 나서는 간단한 반찬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제가 가스레인지 쓰면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냥 조심해서 쓰라고 하고 놔두셨어요. 의기소침하고 늘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던 저였지만 그때부터 음식하는 것만큼은 재밌어 했고 또 곧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린 게 손맛이 있다고도 잘 하셨죠. 고등학교쯤에는 못하는 반찬이 없을 정도였고 음식은 제가 전담해서 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뭐 드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재료 사와서 알아서 다 해드릴 정도였고 할머니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실 정도였죠. 당연히 요리로 진로를 정했고 조리학과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등학생 대상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적도 몇 번 있고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늘 내 존재에 대해 서글픔이 있던 저였지만 요리만큼은 자신 있고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요리를 하고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보일 때만큼은 또 맛있다는 평을 들을 때만큼은 제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요. 그렇게 조리학과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저희 지역에서 한식 명인으로 알려진 주방장님이 있는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식당의 대표이자 총괄 주방장님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가장 말단 인턴부터 시작했는데 그 주방장님의 눈에 띄게 되었죠. 제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열심히 하는 데다 배우려는 자세가 좋다며 그리고 음식 하나를 해도 깔끔하게 정성 가득하게 한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요리 실력도 최고지만 인품도 정말 훌륭하신 주방장님 밑에서 일을 시작하고 배운 거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장님께 인정을 받아 식당 안에서도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던 와중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만 하고 살지 말고 남자도 좀 만나라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고 저도 계속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나가보게 되었죠. 상대 남자는 공무원이었는데 저보다 3살이 어린 나이였고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남자 저는 처음 보자마자 서로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저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하는 경험을 할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과 내가 결혼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 하는 말이 그 남자도 똑같이 느꼈대요. 저를 봤는데 결혼하겠구나 싶더라고 했죠. 운명 같은 느낌이었고 그만큼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했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리 외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푹 빠질 수 있는 게 있구나 놀랍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남친은 이상하게 결혼에 대한 얘기는 자꾸 피하는 듯 했어요. 남친도 분명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을 피우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친네 어머님이 저를 반대하신다는 걸요. 남친 어머님은 진작부터 연애만 적당히 하고 저랑 헤어지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남친을 채근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론 제가 며느리감으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 말에 좀 충격받기도 했고 내가 그렇게 조건이 별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습니다. 남친 부모님 두 분 다 교단에 계셨는데 아버님은 남친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 후 학교를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박사까지 나왔는데 결혼 후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했습니다. 남친도 명문대 졸업하고 7급 공무원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 하시는 말은 남친네 집은 부모님이 교육자에 누나도 박사 출신, 남친도 7급 공무원이니 아쉬울 거 없는 집안이라고. 그에 반해 저는 부모님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조리학과 졸업 후 요리사로 일하고 자기들하고는 수준이 엇비슷하지 않다고 하셨다는 거죠. 더 솔직히는 요리사라고 안 하셨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애라고 하셨대요. 하여튼 저는 남친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 비참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제 꿈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고 또 요리 명인 밑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요리사 일을 인정받으며 하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남 부끄러울 것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으로만 보자면 내가 그렇게 별로인 거구나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남친에게 어쩌고 싶냐고 했는데요. 남친은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 말을 거역하기가 힘들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살아오면서 어머님 말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대학교도 어머님이 정해준 대로 간 거고 공무원도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남친이 어머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이 없다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겠나요?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행복하게 잘 만나왔으니 끝낼 때도 좋은 마음으로 잘 끝내자고 했어요. 마음으론 엄청 울었지만 매달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헤어지기로 했고 이별 후에는 남친이 너무 그리워서 2주 동안 살이 5kg 넘게 빠질 정도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남친을 잊고 제 일에 매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과 헤어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쯤 남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현이가 병원에 있으니 와줄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머님이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친이 저랑 헤어진 걸로 계속 힘들어했고 매일 과음을 했대요. 그러다가 소주 2병과 양주까지 병째로 마시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걸 남친 어머님이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저만큼이나 수척해져서 누워있는 남친을 보는데 저도 엄청 울었어요. 남친도 의식을 차리고 나서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자기 엄마한테 저하고 못 헤어진다고 흐느끼더라고요. 결국 아들 잡을까봐 걱정이 되셨던 어머님은 저를 받아들이셨고 결혼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을 거셨어요. 그때 이미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남친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인데다 몸쓰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 가지는 게 걱정이 된다면서 아이를 빨리 가져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빨리 안 생기면 갈라설 생각까지 하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결혼하고 최소 3년 정도는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나도 외국 가서 살고 있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당신이 너무 적적하고 우울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것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시긴 하지만 결혼해서 제가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힘들게 한 결혼이니만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제 결혼 생활은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당부처럼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했어요. 신혼 초부터 노력을 했는데 아이는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고 힘든 식당 일을 해서 그렇다며 제 탓이라고 하셨죠.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 한들 30대 초반이었으니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모든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게다가 제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건 제 생각 이상으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놔야 했습니다. 집안일이 소홀하면 부모 없이 커서 그렇다. 부모에게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흘리셨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됐는데도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즐길 시기에 저는 어머님 눈치 보면서 완벽한 집안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생각 이상으로 마마보이였어요. 어머님 말을 잘 따르는 효자인 건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굉장히 어머님에게 의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성격이 좀 순하고 우유부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뭐든지 어머님에게 물어봐야 했고 본인도 어머님이 허락을 해야 마음이 편한 듯 했죠. 결혼도 했고 와이프인 저도 있는데도 어머님에게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이가 생각보다 안 생기니 병원을 가보자고 했을 땐 우리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며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한번 가보라고 하니 단박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제 문제보다는 남편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좋지 않아서 남편 측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한들 제 잘못이라고 했고 네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같은 말만 하셨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어머님 비위 맞추고 집안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 식당 일을 계속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일단은 아이를 가지는 것에 가장 집중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사장님은 식당 대표이자 총괄 주방장님이신데 직원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저도 많이 아껴주시는데 저 결혼할 때 친정 엄마처럼 이바지 음식까지 해주실 정도였죠.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 엄마가 있으시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정을 많이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제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마치 친정 엄마에게 고민 상담하는 기분으로요. 사장님은 제 실력이 너무 좋고 당신에게는 수제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신중하게 판단했을 걸 알기 때문에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 그만두고서도 자주 놀러 오라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일이 필요할 때면 부담 없이 연락하라 그러셨죠. 저도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종종 놀러 오겠다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셨고 저는 그렇게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며 아이 가지는 데 집중을 하려 했죠. 하지만 오히려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어머님과 부대껴 지내니 스트레스는 더 심하더라고요. 나가서 일하고 싶다, 주방에 서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하고 몸 관리도 해가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임신에 가장 신경을 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니만큼 그 상실감이 더 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과 어머님이었습니다. 유산하고 나서 남편과 제 사이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거든요. 남편은 그맘때 마치 저에게 마음이 뜬 것처럼 행동했고 저희 부부는 다투거나 혹은 말을 안 하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유산한 것도 힘든데 남편까지 저렇게 나오니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매일이 눈물바람이었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 아들과 이혼해달라고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왜 처음 듣는 것 마냥 그러니? 왜 처음 듣는 것 마냥 그러니? 너네 결혼할 때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3년 안에 아이 안 생기면 갈라서라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 좀 봐라. 너 그때는 알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저는 어머님이 그만큼 빨리 애를 가져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인 줄 알았어요. 얘는 아직도 나를 모르네. 나는 그런 빈말하는 성격 아니야. 너한테 기회를 줬고 아이 못 가졌으면 약속대로 나가줘야지. 어머니, 아이 못 가진 게 제 탓인가요? 분명 병원에서도 동현 씨가 문제라고. 어디서 재수없게 내 아들 문제라 그래? 그래서 네가 임신 안 됐니? 결국 됐잖아. 근데 되면 뭐해? 네가 나이도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오래 해서 결국 아이 생겨도 그렇게 흘려내리고 그러는 거다. 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무조건 제 탓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머님 말이 너무 화나고 비참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이 유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종용하시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에 동조라도 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그 어떤 난리를 쳐도 입을 꾹 닫고 그때부터 모른 채 하는데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차라리 큰 소리로 싸우는 게 낫지. 아무 말 안 하고 회피하는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지요. 남편도 아마 어머님의 말에 동조를 했을 겁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오랫동안 어머님에게 제 험담을 들으며 지냈고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도 어느 순간 저랑의 결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폐역을 부리는 건 참아도 남편의 태도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가 입 꾹 닫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 집에서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제 편도 하나 없는데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다시 이혼을 해달라 요구하셨을 때 저는 위자료 달라고 그럼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그 집구석에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았고 억울해서라도 위자료는 좀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보고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어쩌네 했지만 어쨌든 제가 버티지 않고 위자료 받으면 이혼해 준다고 하니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뒤에 철저히 숨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이 아니라 어머님과 이혼하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과 위자료 협의를 한 뒤 돈도 받았고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저는 집도 구하고 사장님께 다시 연락해서 일자리도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그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저는 식당 사장님과 약속을 하고 따로 밖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퇴사 전부터 제가 시집살이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장님은 제 상황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또 붕괴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잘했다며 당장 이혼해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인생 살다 보면 더 기막히고 화나고 억울한 일 부지기수라고 이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훌훌 털어버리라며 위로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요즘 이 지역에서 제일 떠오르는 한식 맛집이 있는데 나온 김에 거기 가서 식사하자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자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이미 명인 타이틀을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흥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음식 연구도 하셨거든요. 어쨌든 사장님과 그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 테이블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처음 보는 한 여자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세 사람은 서로 친숙해 보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어머니와 부부가 온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벙찐 채로 저희 자리에 앉았고 제 얼굴이 심각해 보이자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오더니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사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 테이블 보이세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 제 남편하고 어머님이세요. 사장님도 힐끗 보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여기서 보네? 그런데 남편 옆에 저 여자 누구야?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사장님은 힐끗 보시더니 근데 셋이 너무 친숙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남편하고 저렇게 있으니 꼭 부부 같지 않아요? 그러게. 자기 남편하고도 엄청 가까워 보이는데? 저는 계속 그 테이블을 주시했는데 어머님은 활짝 웃으며 그 여자에게 계속 말을 전하고 음식 밀어주고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대하더라고요. 남편도 화난 얼굴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걸고 가벼운 터치도 하는데 그 표정은 저랑 연애 때나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걸까? 그래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한 걸까 싶었죠. 그 생각을 하니 화도 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냉큼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장님은 제가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저를 데리고 그 식당을 나가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그랬어요.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선 따져 묻겠다고. 만약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 요구한 거면 절대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사장님과 자리를 파했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오늘 당신하고 어머님 봤어.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어디서 봐? 식당에서. 요즘 제일 핫하다는 그 식당.
근데 처음 보는 여자가 같이 있더라고. 그 여자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야.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해서 본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당신한테 해야 돼? 우리 이제 끝났고 얼마 뒤면 남남이잖아. 아니지. 당신이 바람이 나서 나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한 거면 나도 곱게 이혼 못 해주지. 그 말에 남편은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바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봤다고. 보통 사이 같지 않던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는 사람이고 식사 함께 한 것뿐이야.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어머니 아는 사람 누구? 내가 보기엔 그런 사이 같지 않던데? 저도 흥분해서 따졌고 남편과는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왜 큰 소리가 나?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뭔데 따지고 들어?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 봤어요. 옆에 그 여자도요. 그 여자 누군데요? 어머님 벌써부터 새며느리 드릴 준비하세요? 아니면 진작부터 이 사람하고 만나던 여자예요? 얘가 정신병이 생겼나?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누구랑 밥을 먹든 네가 뭔 상관인데? 아니죠. 만약 이 사람이 바람난 거고 그래서 저한테 이혼해달라 요구하신 거면 저는 순순히 이혼 못하죠. 아직 이혼 확정 안 났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거든요. 어머, 얘 미쳤네. 위자료 달라는 거 주고 불사해서 집 구할 때까진 그냥 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헛소리 하는 거 봐라.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는 거야. 바람 아닌 거 확실하세요? 당연히 아니지. 어따 대고 헛소리야.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는 이유? 다 너 때문이야. 분수도 모르고 내 아들 채간 거, 애도 못 가지는 거. 그나마 가진 애 똑바로 간수도 못해서 그렇게 흘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 때문이라고. 근데 어디서 바람 오는 하면서 내 아들 탓하고 난리야? 하면서 열을 올리시는데 저는 이번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입이 없어? 어머님이 당신 변호사야? 왜 모든 얘기는 다 어머님이 해? 당신 입으로 말해봐.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이게 어디 내 앞에서 내 아들한테 따지고 있어? 그래,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당신하고 끝내고 싶은 것뿐이고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됐어? 나는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휴, 내가 이래서 결혼 반대한 거다 동현아. 이제 알겠니? 저 수준 떨어지는 거 봐라. 바른 같은 소리 하네. 하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바람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던 와중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고 저는 있었던 일 다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분명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본인도 감이 장난 아닌데 사장님이 봤을 때 분명 무슨 사이처럼 보였다면서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장님이 나는 지인 중에 남편이 그런 일 한다는 사람이 있었거든. 한번 물어봐 줄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라는 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장님은 본인이 더 분통 터져하면서 증거 잡아야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럼 부탁 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지인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지인분은 저에게 정보를 받아간 뒤 남편 뒤를 몰래 캤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역시나 저와 사장님의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내연 관계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더 골 때리는 건 애초에 그 여자를 소개해 준 게 어머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직업은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의예과 졸업 후 집에서 피부과를 차려줘서 피부과 원장을 잠시 했다는데 현재는 병원 문 닫고 잠시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과거 결혼 경험이 있는 돌싱이었는데 결혼 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나이도 남편과 동갑이라고 했어요. 돌싱이긴 하지만 직업도 의사인데다 집도 잘 살고 아쉬울 게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신나서 자기 아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모양이었죠. 본인 아들은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였는데요. 그 여자에겐 이혼 소송 중이고 곧 이혼할 거라고 뻥까지 친 모양인데 어쨌든 그 여자도 남편이 완전한 이혼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만난 것이었어요. 그분은 좀 더 자세하게 파겠다면서 일단은 둘이 만나는 거 맞다고 내연관계 맞다는 증거까지 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니 탓하면서 이혼시키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를 들고 당당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남편 앞에 위자료 담긴 통장 던지면서 따졌습니다. 바람 아니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 여자 소개시켜준 거라면서요. 저 증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외도고 저 이걸로 얼마든지 상간소송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소송 갈 거라고 똑바로 전해주시고요. 제 말에 어머님과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너 뭐야? 혹시 뒷조사라도 했니? 뒷조사든 앞조사든 알 거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혼? 안 할 겁니다. 생각 바뀌었어요. 뻔뻔하게 바람 피면서 제 탓하고 이혼해달라고요. 절대 못 해줘요. 제 말에 어머님과 남편은 서로 쳐다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곧 이혼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 알았다고 이혼 못 해준다고 게다가 상간소송도 할 거라고 하니 놀란 것 같았죠. 조금만 참지 그러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소개를 하든 새며느리를 들이든 하지 그러셨냐고요. 그 여자한테 말하세요. 손동현 이혼 안 할 거라고요. 너 이러면 안 되지. 다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이혼 못하겠다 하면 그만이야? 네, 그만입니다. 제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순순히 이혼은 없습니다. 제가 왜요? 사람 우습게 봤나 본데 어디 끝까지 가보죠. 저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제가 엄청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과 남편은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은 작전을 바꿔서 저를 살살 달래는 겁니다. 은솔아, 이러지 말자. 그래,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준 건 맞아. 근데 왜도 이런 것까진 아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라고 해준 거야. 어머님, 눈 감고 아웅하세요? 제가 다 알았다니까요. 아니, 니네 둘이 이미 끝났잖아. 좋게 마무리했잖아. 내가 위자료도 넉넉히 줬고. 뭘 좋게 끝내요. 좋은 건 어머님하고 이 사람이겠죠.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 알겠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어차피 부부관계는 끝났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 원하는 거 없고요. 상간소송 소장이나 받으세요. 야, 손동현. 너는 공무원이면서 강크게 이런 일을 벌여? 상간소송 당했다는 거 네 직장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늘 저에게 큰 소리치고 짜증내고 따지던 어머님과 회피하기만 급급했던 남편이 제 말에 쩔쩔 매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꼬시면서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없던 일로 하고 소송도 걸 거니 그런 줄 알라고 제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이혼 조정 중이라고 해도 내가 외도 사실 알았으면 얼마든지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도 없던 일 된다고 하면서요. 제가 입장을 바꾸자 어머님은 그 뒤로도 계속 저를 달래가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혼 그대로 진행하자고 애걸복걸 매달렸죠. 이제 와서 제대로 아쉬운 상황이 된 모양인데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장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 남편 뒷조사해준 분이 추가 조사와 더불어 알아낸 사실이 있다고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려준 건 남편과 만나는 그 상간녀 여의사의 과거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 이혼 사유를 듣는데 저도 사장님도 몹시 경악했죠. 이혼 사유가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사유를 듣고 난 뒤 이제 뒷조사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고 남은 잔금도 치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악에 받쳐서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자의 이혼 사유를 듣고 나서는 그냥 이혼을 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사장님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사장님 역시 진정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이혼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까지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령 이혼해 준다고 해도 그냥 해주지 말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내라고 하셨죠. 저 역시도 남편 상간녀의 이혼 사유를 듣고 이혼 쪽으로 마음은 굳혔지만 어머님과 남편에게 일단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님은 저에게 마지막 딜을 하셨어요. 꽤나 거금의 위자료를 제안하시면서 이혼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걸지 말아달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는 척 하다가 알겠다고 그 돈 달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상간소송도 안 하겠다고 했고요. 어머님과 남편은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맙다고 잘 생각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집안일하고 음식 만들어 대면서도 어머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이혼해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약속된 위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했고 약속대로 상간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동안 떠나 있었던 친숙한 주방으로 돌아오니 기분이 뭉클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저에게 마음고생 많았고 별일 많았지만 그래도 잘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다 격려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소식을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의 근황을 말이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처참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재혼을 시켰던 것 같았습니다. 의사고 집안도 잘 살고 딱 전 시모가 원하던 며느리감이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죠. 전 시모는 저 쫓아내고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새며느리 맞이해서 신났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흥신소 직원분이 알려준 그 여의사의 이혼 사유가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여의사가 보기에는 참하고 순해 보이고 직업 좋고 집안 좋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는데요. 성격이 완전 사이코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병원 문 닫은 것도 환자와 직원에게 악지르고 폭언 퍼부다가 망해서 닫은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이 그런 이유로 문 닫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여자는 그걸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혼 사유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시모를 폭행해서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여자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 여자가 폭행을 한 가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결혼 후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했고 나중에는 말리는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그럴듯한 직업과 순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일로 이혼도 하고 소송까지 갔나 본데 그 여자네 집이 돈이 많아서 그럭저럭 마무리하고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전 시모랑 그 여자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시모는 그 여자 조건만 보고 자기 아들 소개해 준 것 같고 결국 새며느리로 재혼까지 시키게 된 거였죠.
다른 것도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폭력 성향까지 있다는데 그게 쉽게 감춰지겠나요? 그 여자랑 재혼시키면 남편하고 시모에게도 똑같이 하겠구나. 아주 쑥대밭 되겠구나 싶었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어디 그 여자랑 재혼해봐라 이혼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제 전남편과 전 시모에게도 똑같이 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전 시모도 성격은 보통 아닌데 제대로 미친 여자한테는 상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는 그 여자랑 시모가 심하게 싸웠는데 흥분한 그 여자가 골프채 들고 쫓아왔고 시모가 맨발로 도망가서 경찰서로 도망쳤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친 며느리 무서워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온 전 시모의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상처 주더니 임자 만나서 제대로 돌려받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 여자도 제정신 아니고 미친 여자인데 그 미친 짓의 대상이 제 전남편과 전 시모라고 하니 오히려 고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전남편 직장에까지 소문이 다 퍼져서 전남편도 엄청 곤혹스러운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저는 전해 들은 얘기지만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고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수준 타령하면서 자기들 수준에 꼭 맞는 며느리 맞이한다고 좋아했을 텐데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자기들 수준에 꼭 맞는 며느리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내가 기대고 믿을 만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울타리가 아니라 저를 속죄는 쇠창살이었더라고요. 진정한 내 울타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일, 내 능력, 그리고 내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초라할 때 나의 자신감이 되어주고 생계가 되어주던 제 일을 더욱 사랑하고 노력하려 합니다. 더불어 친정 엄마처럼 제 일을 나서서 도와주고 마음으로 품어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도 제 편이 있다는 생각과 든든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고 제 일도 열심히 매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환절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